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빠의 취향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설계비의 범위와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런데 설계비가 끝이 아니죠. 설계는 시공의 시자도 시작을 하지 않은 거죠. 설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은 시공으로 이루어져야 그 설계가 좋은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를 하나 가정해 볼게요. 나는 집을 되게 멋지게 짓고 싶어. 그래서 설계비에 힘을 주어서 도면을 뽑아냈고요. 도면에 맞게 시공비를 산출하니 내가 가진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든지, 설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설계비에서는 조금 힘을 빼서 기본 설계, 인허가 관련된 아주 기초적인 설계만 했는데, 시공을 하는 중에 중간중간 체크를 해보니 내가 살고 싶은 집, 좀 이상적인 집과는 거리가 멀다면, 즉 설계와 시공이 하나의 고리 안에서 톱니바퀴처럼 같이 굴러가야 되는데, 이러한 예에서는 하나의 연결고리라는 전제 안에서 뭔가가 틀어진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죠. 설계사를 만날 때, 설계사무소를 선정을 할 때 설계사가 가진 능력, 이 포트폴리오 등도 매우 중요하지만, 내가 생각한 시공비에 적절한 설계비를 책정을 하고 적절하게 비용을 소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자면 무턱대고 설계 시공을 함께 시작할 게 아니고요. 첫째, 내가 지을 집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즉 임대냐 내가 진짜 예쁘게 살 것이냐 라는 이 목적을 명확히 하고요. 둘째, 내가 마련할 수 있는 또는 준비된 시공비에 적절한 설계비를 선택해야 됩니다. 셋째, 이에 맞는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야 되겠죠. 설계와 시공 금액의 균형이 깨지면 반드시 은행을 가야 될 겁니다. 예상치 못한 시공비가 나를 괴롭힐 거고요. 나는 설계를 좋게 했는데 시공 견적서를 내보니 굉장히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된다. 그럼 당연히 은행을 가야 되잖아요. 그쵸? 적당한 설계비, 일반적인 설계비에 대해서 한번 말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일반적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렇다면 시공비에 따른 적당한 설계비는 얼마일까요? 일반적으로 설계비는 시공비의 5에서 10% 정도로 잡습니다. 예를 들어 시공비가 10억이라면 설계비는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가 되는 거죠. 또한 예산이 2억이면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가 적절하다고 보는 겁니다. 시공비에 지출할 수 있는 금액은 3억인데 나는 설계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설계비에 1억을 지불해야겠어 라는 생각은 크게 오산이고요.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물론 이 본 비용은 참고 자료겠지만, 만약에 1억 정도의 설계비를 받는 건축가는 말 그대로 메이저일 거예요. 메이저 건축가는 주거의 행위 그 이상의 예술성이 담긴 설계도를 그려낼 것이고요. 예술이라는 행위 안에는 다양한 시도, 쉽게 말하면 디자인적인 도전도 있을 것이고, 또 고급 자재가 한두 개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인테리어 또한 꽤 잘 구성이 돼야 될 겁니다. 메이저에게 설계를 맡겼는데 인테리어는 하이그로시 저가형의 자재를 쓴다? 그럼 또 안 되잖아요. 결과적으로 지나친 세부 설계를 했는데 시공사를 찾을 때 이 세부 설계를 소화하려면 애초에 계획했던 예산을 훌쩍 넘어버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되게 고민하며 만들어낸 설계도가 종이 조각에 불과해지는 순간이 올 거예요. 정리를 해보면 반드시 내가 건축을 하는 행위의 목적, 임대냐 주거냐를 확실히 결정을 하시고요. 시공비의 계략적인 예산을 세운 후에 그 금액대에 맞는 설계사무소를 찾아가는 것이 손실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추가하여 하나 추천을 드릴게요. 만약에 정말 내가 건물을 짓는 행위가 단순 임대가 목적이라면 전체 시공비를 따지지 말고요. 인허가용 도면만을 설계하는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서 설계비를 최대한 낮게 책정하시고, 이에 따라 시공비도 일반적인 요율을 따지지 말고 최대한 세이브해서 책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임대는 수익이 목적이고요. 굳이 설계도가 매우 자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내가 살고 싶은, 즉 욜로 스타일의 집, 나만의 집을 짓길 원한다면 내가 마련할 수 있는 이 총알, 이 몇 발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요. 이에 5에서 10% 정도의 설계비에 해당하는 업체를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힘주어 말하자면, 사실 저도 현재 비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저는 저희 설계사님과 계약을 할 때 첫 방문 후에 너무나 말이 잘 통한다고 느꼈고, 다시 찾아가서 그 다음 두 번째 방문에 바로 계약을 했거든요. 금액보다 설계사와의 소통이 먼저라고 봐요. 설계사와 나와의 코드가 맞아야 내 코드를 설계사님이 이해를 해주셔서 구체화돼서 건축물로 잡히는 거죠. 금액이 적더라도 소통이 잘 되는 분과 함께 일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금액이 너무 많더라도 안 되는 분에게 설계를 부탁을 한다면 내가 요구한 요구사항이 잘 반영되지 않을 것이고요. 또 집 짓기의 과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그냥 소위 말해 돈으로 그냥 바르면 되냐? 그러지 않죠. 설계사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왜냐하면 대화를 통해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저한테 오거든요. 제가 거주자이기 때문이죠. 물론 금액도 중요하지만 금액과 최대한 동등하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소통이 되는 설계사님, 소통이
유통이 되는 시공업체, 유통이 되는 감리사 분과 일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단단한 설계는 실패 없는 시공을 시작하는 정말 첫 단추예요. 그 설계의 가치 잘 인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목공, 그 다음 가구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현장 브이로그를 한번 업로드를 해볼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1월 초순으로 이제 이사 날짜를 정했습니다. 물론 그 이사의 과정 좀 깊게 다뤄볼 테니까 깊은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늘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